정말 웃긴 상황이 요즘 음악업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BTS가 그래미 어워드가 아니라 MTV VMA의 최고 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단순한 K-팝 부문이 아닙니다. 무려 올해의 노래라는 대상급 카테고리인 송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시상식 중 하나가 BTS에게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너희는 단순한 K-팝이 아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들과 정확히 같은 무대에서 경쟁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래미는 아시안 팝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쪽에서는 올해 최고의 노래 후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시아 음악은 따로 봐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순이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미와 VMA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상식입니다. 그래미는 음악업계 전문가들이 음악의 음악적 질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상식입니다. 반면에 VMA는 뮤직비디오 퀄리티, 아티스트의 스타성,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선택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상식입니다. 결국 VMA는 이 시대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수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음악업계 사람들이 당신의 음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면 그래미가 더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중이 누구의 음악과 콘텐츠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면 VMA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시상식입니다. 이 두 시상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다음 상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BTS가 그래미를 보이콧하고 VMA에서 수상을 하며 멋진 무대까지 선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팬들이 시선과 상업적 광고는 VMA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큰 아티스트들이 작은 시상식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반대로 아티스트가 플랫폼을 버림으로써 그 플랫폼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이야기는 시작 단계입니다.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래미는 정말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시안 팝 카테고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래미는 인스타그램까지 동원해서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격리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더욱더 인정해주기 위해서 만든 카테고리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음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래미의 이 설명에 팬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음악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음악 시장의 메인스트림 정중앙에 자리 잡은 BTS 같은 아티스트들에게 국적과 언어를 기준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더 인정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를 따로 분류해주겠다는 것이 어떻게 더 인정해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TS의 팬들과 음악업계 사람들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운 일이 이어집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래미가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BTS는 그래미 앞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팝 카테고리를 없애라고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위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차분하게 밝힌 뒤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그래미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의 설득도 강요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레버리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레버리지는 상대를 협박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레버리지는 나에게 불리한 게임이라면 그냥 떠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 BTS가 절대적으로 그래미가 필요했다면 그래미가 만든 모든 규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BTS는 달랐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돌아서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입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BTS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TS가 그래미를 떠났는데 다른 곳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래미도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BTS가 밖에 나가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MTV VMA의 송 오브 더 이어 후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MTV VMA에서는 BTS의 신곡을 K-팝이라는 장르 안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올해 나온 수많은 글로벌 히트곡들과 정확히 같은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미만 계속해서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보이시나요? 이러면 오히려 그래미가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왜 BTS를 따로 분류하려고 하는데요? MTV VMA는 올해의 노래 후보인데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래미 입장에서는 정말로 골치가 아파집니다. 더 이상 그들은 우월한 위치에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미가 취한 행동은 매우 빠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입장문은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아티스트들은 이 카테고리가 자신들의 음악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래미가 말만 바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하이브 관계자들을 비롯해 아시아 음악 산업 관계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시안 팝 카테고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뜻인데 왜 오해하느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아티스트 의견을 듣고 카테고리까지 다시 검토합니다. 도대체 몇 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BTS가 판에서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슬립 디즈는 이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가 그래미 보이콧을 선언한 후 지금 그래미는 규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스타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상황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을 때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미가 아시안 팝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BTS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를 없애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래미가 바빠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아티스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카테고리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BTS의 침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내게 정말로 재미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BTS는 그래미 앞에서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를 없애라고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미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래미를 더 크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박은 상대에게 저항할 이유를 주지만 침묵은 상대에게 반성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을 잘못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이란 상대를 강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하지만 BTS가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힘은 그 판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시스템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BTS가 그래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시안 팝 카테고리 괜찮습니다. 다른 조건? 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TS는 달랐습니다. 그래미 없이도 MTV VMA에서 최고의 노래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무대는 차고 넘쳤습니다. 스타디움은 수만 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팬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BTS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순간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미가 BTS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미는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BTS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BTS가 그래미를 떠났는데 다른 시상식에서는 그들을 당당히 메인스트림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MTV VMA는 올해의 노래 후보라고 했습니다. 빌보드는 글로벌 팝스타라고 했습니다. 스타디움에서는 수만 명이 한국어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미 혼자 아시아 음악은 따로 분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것은 BTS가 아니라 그래미입니다. 더 이상 그래미는 음악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기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티스트를 두고 어떤 곳은 올해의 최고 노래라고 하는데 다른 곳은 따로 분류해주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불일치를 만든 것은 BTS가 아니라 그래미 자신입니다. BTS는 단지 그 불일치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미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CEO가 직접 나섰고 관계자들을 만났고 정책을 재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BTS의 침묵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진정한 레버리지입니다. 상대를 협박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 확신 앞에서 아무리 큰 시스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BTS의 보이콧 선언이 효과를 본 이유는 BTS가 이미 충분히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인 아티스트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미는 그냥 다음 아티스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BTS는 이미 그래미를 원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세계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때로는 요청하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때로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상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시상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당신이 어떤 조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없어도 그 조직은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당신이 있으면 훨씬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후자가 진정한 협상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권을 가지면 상대는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움직입니다. BTS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래미는 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음성적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선의로 보이지만 강력한 그런 종류의 권력입니다.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들도 이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미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래미를 필요로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 말입니다.